이상해. 한밤중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요.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무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윤석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조선 야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일부 한양에서 사흘거리 청산마을에 윤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식이 깊고 인품이 온화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지요. 그의 아내 서아는 만삭의 몸으로 곧 아이를 낳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떠시오? 윤석이 방문을 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서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윤석이 달려들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서아야.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윤석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계모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윤석, 너 이놈. 박 씨는 윤석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서아를 죽인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아 집안의 지참금이 탐이 나서 그랬겠지. 나는 다 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가 아내를 죽였다던데? 만삭인 아내를 어떻게 해?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윤석은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서아는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서아의 방에서 독초 가루를 발견했다. 내가 숨겨둔 거지? 그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가에 고발하겠다. 내가 살인자라는 걸 밝혀내겠어. 박 씨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채 사귀기 전에 살인자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시신은 서둘러 산속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장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 혼자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화,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아내가 묻힌 흙무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면 짐승 울음소리일까요? 윤석은 귀를 기울였지만 곧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들린 소리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 다음 날 윤석은 여전히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미쳤나 봐. 아내 죽인 죄책감에 정신이 나간 거겠지. 불쌍하긴 한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윤석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윤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흙무덤 안쪽에서 응애, 응애. 윤석은 무덤 앞으로 다가가 귀를 땅에 갖다 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관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서화야. 그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손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윤석은 마을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덤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윤선비가 미쳤대. 관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난리를 쳤다던데. 죄책감에 환청까지 들리나 봐. 윤석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정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불쌍한 양반이야. 아내 죽인 죄책감에 정신줄을 놓았어. 그날 이후 윤석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무덤 앞을 지켰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땅에 붙였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꺼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윤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박 씨는 윤석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계속 무덤가를 떠나지 않는군. 박 씨는 아들 윤배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겠어? 박 씨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럴 리 없어. 서아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윤석을 그냥 둘 순 없어. 저놈이 계속 무덤가를 지키면 뭔가 들통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을 가문에서 제명시키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박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윤석에게 가문의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윤석, 너는 오늘부로 윤씨 가문에서 제명된다. 집안의 재산 일체를 반납하고 이 마을을 떠나라.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그는 박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살인자야. 가문의 수치지. 당장 떠나. 어머님, 안 떠나면 관가에 고발하겠어. 내가 서아를 독살했다고. 윤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가문도, 명예도. 하지만 그는 한 가지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 나는 떠나지 않겠소. 아내가 묻힌 이곳을 떠날 수 없소. 윤석은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놈. 그날 밤 박 씨는 은밀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윤석을 없애버려. 조용히 흔적도 남기지 말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부. 한밤중 윤석은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응애. 응애.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은 흙무덤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꺼내주마.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윤석이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석이라는 자가 내 놈이냐? 한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더만. 박 씨 어르신께서 정가를 보내셨다. 내 놈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순간 윤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사내들은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석은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는 무덤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서화, 미안하오. 나는 끝내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윤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오? 사내들이 칼을 거두며 경계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옛 의원이요. 윤석, 나를 기억하는가? 윤석이 눈을 떴습니다. 의원 어르신? 그 노인은 윤석의 아내 서아를 치료했던 의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곳에? 말할 시간이 없네. 당장 나를 따라오게. 의원은 윤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내들이 다시 칼을 들었지만 의원은 소리쳤습니다. 감히 관가의 명을 받은 의원을 해치려 드는가? 사또께 고발하겠다. 사내들은 잠시 망설이다 물러섰습니다. 다음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원은 윤석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앉게. 윤석은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원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윤석, 자네 아내 서아 말일세. 자네 아내는 죽지 않았네. 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아는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일 뿐이네. 가사 상태라니. 박 씨가 서아에게 먹인 약, 그건 독초가 아니었네. 정확히는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마취제였지. 윤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서아는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가사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네. 곧 질식해 죽을 것이야. 윤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당장 관을 파야 합니다. 그래,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박 씨가 보낸 자객들이 자네를 노리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서아를 살려야 합니다. 윤석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박 씨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을 거야. 왜 새어머니는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서아의 지참금이 목적이었지. 서아가 죽으면 그 돈은 모두 박 씨 차지가 되니까. 윤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서아를 살아있는 상태로 묻어버린 겁니까? 그렇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진실을 알아낸다면 자네까지 제거할 생각이었을 거야. 윤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서아를 꺼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비가 내릴 때를 기다리게. 빗소리가 우리의 움직임을 가려줄 것이야.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곧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이야. 의원과 윤석은 삽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조금만 기다리시오. 윤석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삽이 땅을 파고들 때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부,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윤석과 의원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관을 파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의원이 외쳤습니다. 마침내 삽 끝에 나무관이 닿았습니다. 서아, 윤석은 맨손으로 관 주변의 흙을 긁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게.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걱. 관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 윤석이 안을 들여다보자 창백한 얼굴에 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 살아있구나.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서아, 정신을 차려라. 의원이 급히 서아의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이네.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빨리 치료해야 해. 윤석은 서아를 업고 의원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윤석은 서아를 침상에 누였습니다. 의원은 급히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약을 먹이게. 도끼를 빼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윤석은 조심스럽게 서아의 입에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서아, 내가 여기 있소. 아이는 괜찮은가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이는 무사해. 서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원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이야기하게. 윤석은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서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약을 주셨어요. 아이를 위한 보약이라고 하셨죠.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관 속에서 네, 저는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 흙이 덮이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고통까지.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윤석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서아.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에요. 당신이 절 구해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석이 어디 있느냐?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원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네. 자네들을 찾고 있어. 윤석은 서아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킬 테니. 서방님 위험해요. 괜찮소. 이젠 진실을 밝힐 때요. 윤석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여러 명의 사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석, 내 놈이 여기 있었구나. 어머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소. 윤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서아는 살아있소. 당신이 먹인 약 때문에 가사 상태에 빠졌을 뿐이요.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관 속에서 아이까지 나왔소.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 말이요. 순간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걸 관아에 알릴 것이요.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사또 나리께 직접 서아의 증언을 전하겠소. 윤석은 뒤돌아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아기를 안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여인은 죽었다던 서아 아니냐? 살아있었다니. 박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다음 날 관아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석과 서아는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 날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박 씨가 준 약, 관 속에서의 고통, 그리고 아이의 탄생.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박 씨를 당장 불러오너라. 곧 박 씨가 끌려왔습니다. 사또 날이, 저는 억울합니다. 입 다치지 못할까? 증거가 모두 있느니라.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제가 박 씨가 구입한 약재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이 약재는 사람을 가사 상태에 빠뜨리는 독초입니다. 사또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박 씨, 내가 이 약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냐? 박 씨는 땀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건 또한 서아의 지참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났느니라. 사또 날이, 저는 그저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사또는 호통을 쳤습니다. 박 씨, 너는 며느리를 죽이려 한 죄, 재산을 탈취하려 한 죄, 그리고 거짓 고발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를 저질렀느니라.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하노라. 사또나리, 사또나리.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박 씨의 아들 윤배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관아 밖으로 끌려가는 박 씨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나. 서화 부인이 살아 돌아온 건 하늘의 뜻이야. 윤석 선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지. 윤석과 서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서화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서화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소. 윤석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당신을 믿었소. 그리고 우리 아이를 믿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윤석의 집 앞에 모여 사과했습니다. 윤 선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선비님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몰라서 그러신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선비님을 믿겠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윤석과 서화는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기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적아, 내가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단다. 서화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윤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화가 묻혔던 무덤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빈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윤석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윤석과 서화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오? 아, 그 이야기 말이오? 남편이 끝까지 믿었던 덕분에 살아났다는. 그렇소.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긴다더군요. 그리고 윤석과 서화의 아이 기적이는 훌륭한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겪은 고난을 잊지 않았고 언제나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윤석은 서화와 함께 그 옛 무덤터를 찾았습니다. 무덤은 이미 사라지고 그곳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화,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났지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소. 윤석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들꽃을 흔들었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